전국 해수욕장이 피서 절정기를 맞은 가운데 독성 해파리가 올해 역대급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울산, 강원 해역에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최대 길이가 1m에 달하는 대형 종으로 독성이 강해 매우 위험한 해파리입니다. 한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마비, 호흡 곤란, 쇼크 증상을 유발합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 출현율은 매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출현율은 36.3% 수준이었는데 같은 달 25일 출현율이 43.1%로 올랐고 이달 1일 기준 53.2%까지 치솟았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뿐만 아니라 맹독성의 작은 상자 해파리도 강원 강릉 옥계항 연안에서 관찰됐고 강독성의 두빗보름달 해파리도 울산 북구 연안, 강원 동해 대진항 묵호항, 강원 강릉 옥계항, 남해항 연안에서 발견됩니다. 올해 노무라 입깃 해파리 개체수는 2015년 관찰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데 올해 중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져 해파리 개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수욕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쏘인 부위가 넓거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알코올 종류의 세척제나 수돗물 세척은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쏘인 부위는 생리식 염수나 바닷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노랑알락 하늘소라는 해충이 제주에 완전히 정착했다는데 이게 뭔가요? 예,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 제주시 용연계곡 일대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성충 1000여 마리가 포획이 됐다는 것인데요. 노랑알락 하늘소는 원래 아열대 지역에서 확인되던 곤충으로 제주에서는 2019년 국내 최초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항만 교역 과정에서 제주도 내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랑알락 하늘소의 제주도 내 번식 가능성은 높지 않았는데요. 아열대성 해충의 경우 제주도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월동이 어렵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시 용연계곡 일대에서 노랑알락 하늘소의 번식이 확인됐습니다. 노랑알락 하늘소는 애벌레가 나무 안에서 충분히 자라다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밖으로 나오면서 나무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 이 피해가 심해질 경우 팽나무 등이 고사할 위험도 있어서 노랑알락 하늘소의 제주 정착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이상기후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에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는 러브버그 이것도 역시 이상기후의 여파입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검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배끝을 붙이고 다녀 일명 사랑벌레,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팔입니다. 빌딩 유리창에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가게 안까지 들어와 곰지락댑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팔을 휘둘러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전기 파리채를 들고 나온 주민도 있습니다. 개체수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이만큼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봐. 이거 봐.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8년에 처음 발견된 러브버그는 4년 만인 지난 2022년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크게 늘더니 지난해엔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출현 시기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중순에 처음 발견됐는데 올해는 2주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저 러브버그 물지도 않고 사람한테 오히려 이로운 익충이라고 하던데 이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이상기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익충이라는 게 생태계에서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브버그가 달려든다. 그럼 위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데 문제는 이거는 생태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가 많은 걸 좋아하는 곤충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브버그도 아마 이런 그 기후 변화를 잘
번식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날씨가 저런 이 곤충들뿐 아니라 지금 인간의 경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네, 지금 그렇죠. 식품 가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더군요. 그럼요. 지난해 우리가 지난해 날씨 때문에 올해 사과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한 알에 만 날씨가 원, 뭐. 실제로 농작물하고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좀 내서 발표를 했는데 1도 오르면 그 물가 상승률이 뭐 0.4에서 0.5%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번처럼 기습적인 폭염이 와도 그 영향이 한 6개월 정도 이어진다. 뭐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보고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봐도요. 지금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 날씨 때문에 큰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그래서 코코아 같은 경우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커피도 4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이어지면 사실은 이제 적응의 문제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예를 들면 뭐 경북 상주의 주산지가 이제 강원도로 올라오죠. 그렇죠. 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가 더워지는 건 분명하니까 어떻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황진 전 SBS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가 예년보다 더 빨리 나타나 더 먼 지역까지 퍼지는 양상을 보여 서울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소셜미디어 X에 지금 경의중앙선 열차 상황이라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엔 동양 하루살이 수십 마리가 전철 차량 내부에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고판은 물론 손잡이 등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열차 안에 가득하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좌석이 많이 비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4월은 73년 이후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되면서 동양 하루살이들의 출몰도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는 분석입니다. 또 보통 한강 주변에서만 출몰하던 과거와 달리 활동 반경을 넓혀 강에서 꽤 거리가 있는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동양 하루살이는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 않고 5, 6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당장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